세상에 학교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건 그걸 모른 척하는 어른들의 침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학교와 맞서 싸운 한 어머니의 사이다. 응징기. 그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도시 이름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과 소소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분노를 넘어 통쾌한 정의 실현까지 여러분을 데려갈 겁니다. 화요일 오후 2시 15분. 김수연은 회의실에서 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7년차 교육부 특별감사단 위원인 그녀에게 학교 관련 전화는 늘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낯선 교사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김하윤 학생 어머니 되시죠? 지금 하윤이가 교실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수연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검은 액체가 하얀 서류 위로 번졌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윤이, 이유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교사는 마치 미리 준비한 듯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네요. 아마도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병원으로 동행했으니 걱정 마시고. 수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감사회의도 오후 일정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퍼지는 불안감은 직감이 되어 속삭였습니다. 무언가 있다. 하윤이한테 분명 무슨 일이 있었어.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담임 이서준을 마주쳤습니다. 매일 보던 점잖은 미소 대신 어색한 웃음이 그의 얼굴에 걸려 있었죠. 수연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윤이가 어떤가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서준은 시선을 피하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네. 김하윤 학생이 갑자기 교실에서 과호흡 증세를 보이더니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급성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하네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윤이와 공황장애라니. 17살 딸아이가 무슨 일로 그런 증상을 보였단 말인가요? 담임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요즘 하윤이가 좀 예민해 보이더라고요.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 수연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병상에 누워있는 하윤이.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 자신을 바라보는 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무언가가 딸에게 있었던 걸까요? 수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윤아, 괜찮니? 무슨 일 있었어? 하윤은 고개만 살짝 흔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때 진료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사무적인 의사의 목소리에 수연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급성 공황장애 증세입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네요. 혹시 가정이나 학교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바빴지만 늘 하윤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대화도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윤이가 요즘 조용해진 것 같긴 했지만. 수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담임 이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하윤이 상태가 어떤지 물어봐도 될까요? 의사가 대답하기 전에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 하윤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서준은 다시 한번 시선을 피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윤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게 무슨 뜻이죠? 친구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이서준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하윤이가 좀 내성적이라 제가 보기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은 그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담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작은 마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뭔가가 딱 소리를 내며 맞아떨어졌습니다. 밤마다 식욕이 없어진 하윤이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던 모습, 주말에도 나가기 싫어하던 이유, 모든 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진료실을 나와 하윤이가 누워있는 병상으로 향했습니다. 담임은 뒤에서 계속 변명처럼 무언가를 말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윤이의 병실암. 수연은 담임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모녀만 있게 해주시겠어요? 이서준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은 수연이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하윤아, 엄마한테 말해줄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치 볼을 무너뜨리듯 쏟아져 나왔고 하윤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연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습니다. 하윤이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그리고 몇 분이 지난 후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학교가 무서워. 그 한마디에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수연은 하윤의 손을 더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설게. 이틀 후 하얀 겨자색의 교실 문을 지나는 수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하윤이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녀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학교 상담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도 하윤이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 학교가 무서워. 상담실에 도착하자 조밀한 교감과 담임 이서준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경직되어 있었죠. 수연은 조용히 그들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 하윤이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조밀한 교감은 안경을 추어 올리며 공식적인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하윤 학생이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네요. 심리적으로 예민한 학생들은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케어하겠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담긴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민한 학생,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윤에게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교감 선생님, 제 딸이 왜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서준 담임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윤이가 학교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격이 내향적이라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수연은 그의 말을 정중하게 끊었습니다.
선생님, 내향적인 성격이 공황장애의 원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윤이가 평소에 친구 관계는 어땠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감과 담임은 미묘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 눈빛에 수연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조밀한 교감이 다시 안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김학부모님, 10대 아이들의 친구 관계는 복잡합니다. 때로는 그룹이 형성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하윤이는 조금 고립된 편이었습니다. 고립. 그 단어가 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윤이를 위한 학교의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하윤이의 고립 상황을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이서준 담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 자신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한계가 있어요. 수연은 담임의 말에 담긴 책임 회피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하윤이가 어제 저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예빈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하던데요. 갑작스러운 이름 언급에 두 교사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특히 이서준의 눈빛이 흔들렸죠. 수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예빈 학생과 하윤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밀한 교감이 상황을 수습하듯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예빈이요? 그 아이는 우리 학교 모범생인데 아마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은 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답답합니다. 하윤이가 워낙 폐쇄적이어서요. 다시 한번 하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에 수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며 미소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전부 하윤이 탓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직설적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조밀한 교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학교 생활 적응은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는. 수연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그 순간 이서준 담임의 휴대폰 화면이 테이블 위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수연의 눈은 이미 화면 속 사진을 포착했습니다. 회식 자리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여성은 낯이 익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방금 휴대폰에 있던 분은 누구신가요? 이서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건 지난주 학부모 간담회 후 가진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학부모 명단을 살펴본 적이 있었고 그 얼굴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혹시 오예빈 학생의 어머니 아닌가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서준의 얼굴이 붉어졌고 조밀한 교감은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하윤 어머니,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예빈이 어머니는 학부모의 회장이시라 자주 뵙게 되는 것뿐이에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점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과 가의 학생 엄마의 친분, 학부모의 회장이라는 위치, 그리고 교감의 방어적인 태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하윤이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조밀한 교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공식 요청은 없었습니다. 하윤이가 그런 말을 했나요?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실제로 하윤은 어젯밤 학폭위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담임에게 제출하지 못했다고 울면서 고백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내가 더 참아보라고 했어요. 상담실을 나오며 수연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교감, 담임, 그리고 학부모의 회장까지. 이 학교에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같은 아이들은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죠. 복도 끝에서 한 여학생 무리가 수연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 늘씬한 키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의 소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교무실에 걸린 우수학생 사진 속 얼굴과 일치했죠. 오예빈이었습니다. 수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빈의 시선이 수연과 마주쳤고 소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무심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며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오예빈, 학부모의 회장 딸, 담임 이서준 가해자 부모와 친분 확인, 조밀한 교감 사건 축소, 피해자 책임 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결심한 듯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교육부 특별감사 준비 시작. 차에 오르며 수연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하윤에게 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설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저 평범한 학부모로서 이 학교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하윤이 심리 상담 결과 지속적 따돌림으로 인한 트라우마 의심, 추가 상담 권고. 수연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담임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하윤이가 워낙 폐쇄적이어서 그것은 진실의 반쪽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진실을 왜곡하는 변명에 가까웠죠. 이 학교 냄새가 너무 납니다. 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윤을 안아주고 그 다음은 싸움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 수연은 하윤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등교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의사의 권고로 이번 주는 학교에 가지 않기로 했죠. 수연은 딸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연은 어제 교감과 담임을 만난 후 정리한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학부모가 아니었습니다. 7년간 교육부 특별감사단에서 활동하며 수십 개의 학교 문제를 파헤쳐온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엔 자신의 딸이 피해자라는 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내가 너무 엄마로만 접근하고 있나? 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감사단 위원으로서의 냉철함과 엄마로서의 분노 사이 그녀는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학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수연은 교육청 건물로 향했습니다. 백석여고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교육청 자료실에서 그녀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학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백석여고 학교폭력 관련 자료와 학폭위 회의록을 보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폭위 회의록은 비공개 자료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수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신분을 밝힐까? 하지만 그녀는 곧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인데 최근 학교폭력 의심 상황이 있어서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볼게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백석여고는 지난 2년간 학폭위 12차례 개최,
그중 10건은 경미한 갈등으로 종결 처리되었네요. 사실상 징계 사례는 2건뿐입니다. 수연의 직감이 울렸습니다. 10건이 모두 경미한 갈등으로 처리됐다니 이건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녀의 경험상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학교 측의 사건 축소나 은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혹시 최근 2년간 백석여고에서 학생 전학이나 자퇴율은 어떤가요? 담당자는 다시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전학이 17명, 자퇴가 6명이네요. 인근 학교들과 비교하면 약 20%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학폭 사건이 적게 보고되는 대신 피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패턴. 이것은 수연이 감사단에서 여러 번 목격했던 전형적인 피해자 내보내기 수법이었습니다. 문서들을 훑어보며 수연은 추가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학폭위에 회부된 사건들 중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이름은 대부분 학생 A 학생 B와 같이 익명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의록에도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죠. 이는 비정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학폭위 내부 기록에는 명확한 신원 확인이 필수적인데 말입니다. 이건 공식 서류상 가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수연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은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가 오직 1명, 오미정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예빈의 어머니, 학부모의 회장이었죠. 교육청을 나온 수연은 차 안에서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아, 괜찮니? 점심은 먹었어? 하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라면 끓여 먹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학교에서 학폭위 같은 거 열린 적 있니? 다른 친구들 일로라도? 하윤의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었어요. 1년 전에 윤설아는. 그런데 언니가 결국 전학 갔어요. 예빈이 무리가 걔네 집 근처에서 계속 기다리고 그 뒤로 아무도 예빈이한테 맞서지 않아요. 수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던 겁니다. 이 학교에는 피해자를 내보내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아, 엄마, 솔직히 물어볼게.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전화기 너머로 하윤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작은 거였어요. 예빈이가 제 노트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받으니 낙서로 가득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점심시간에 자리를 피해요. 누가 오면 다들 조용해지고 체육 시간에 짝이 없어서 항상 혼자고.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달부턴 화장실도 못 가요. 예빈이 무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까봐. 한 번은 제 체육복을 감추고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그냥 잘 찾아보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 하윤아? 교실에 아무도 없을 때 제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가져갔어요. 다음 날 단체 채팅방에 제 일기가 다 올라왔어요. 엄마에 대한 내용도. 그날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수연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누르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알고 있었니? 하윤의 대답은 수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엄마, 선생님도 그의 편이야. 내가 예민하대요. 증거가 없대요. 통화를 마친 후 수연은 차 안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사단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그녀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분노를 차분히 다스렸습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와 시스템으로 맞서야 했으니까요. 오후 3시 수연은 다시 백석여고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게시판과 상담일지를 열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부모라는 신분으로 접근하자 의외로 행정실에서 쉽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런 자료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이 수연은 냉정한 눈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는 학폭 예방 교육과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담일지에는 대부분의 학생 고민이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 고민 정도로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심각한 학폭 사례는 기록된 바가 없었죠. 그녀는 서류 사이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하윤, 대인관계 불안, 상담 권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향적 성격, 과잉 반응 경향. 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피해자 낙인이었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곧 갈게, 하윤아. 무슨 일 있니?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선생님도 그의 편이야. 그 말을 2번째 듣는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교육부 감사청원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학부모로서가 아니라 교육부 특별감사단 위원으로서 이 학교의 부패한 시스템에 맞설 시간이 온 것입니다. 목요일 오전 백석여고 교장실 앞. 수연은 단정한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윤이 심리 상담받은 진단서와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하윤의 사건을 어떻게 접근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교육부 감사단 위원으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실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감사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박정민 교장의 목소리에 수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교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익숙한 얼굴 조밀한 교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윤 학생 어머니 김수연입니다. 교장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하윤 학생 일로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앉으세요. 수연은 그들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밀한 교감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 딸 하윤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수연이 진단서를 내밀자 교장은 안경을 쓰고 내용을 살폈습니다. 급성 공황장애, 학교 관련 트라우마. 심각한 상황이네요. 교장이 말을 이어가려는 찰나 조밀한 교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윤 학생이 예민한 성격이라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수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딸은 학업 스트레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예빈 학생과 그 무리에 의한 은따 상황입니다. 교장과 교감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특히 오예빈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교장은 안경을 벗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김학부모님, 그건 좀 조심스러운 주장입니다. 예빈이는 우리 학교 모범생이고 수연은 그의 말을 정중하게 끊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러 왔습니다. 조밀한 교감이 안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데요? 먼저 하윤이를 괴롭힌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담임 선생님의 관리 책임에 대한 검토. 셋째, 하윤이가 학교에 복귀했을 때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 보장이요. 교장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는 이런 방식이 좀 불편하네요. 먼저 증거가 있으셔야. 수연은 조용히 가방에서 하윤의 일기장 사진이 올라온 단체 채팅방 캡처본을 꺼냈습니다. 하윤에게 비밀리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증거 말씀이신가요? 교장은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함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누가 했는지,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수연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7년간 교육부 특별감사단에서 학교 폭력 사례를 다뤄왔습니다. 이것이 학폭의 명백한 사례라는 것을 저는 직업적으로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교장과 교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밀한 교감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육부 특별감사단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저 하윤이 엄마로 왔습니다. 학교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적절히 해결한다면 모든 일은 이 교장실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장은 조밀한 교감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김학 부모님의 우려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민감한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해결책은 어떨까요? 수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해결책이라면요? 교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하윤 학생이 전학을 가는 건 어떨까요? 인근에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제가 추천서도 써드리고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내보내는 전형적인 패턴.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학교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 그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전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윤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학폭위를 열어 조사하겠습니다만 오해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모두에게 조용히 넘어갈 기회를 주는 것이. 수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 딸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수연은 한 무리의 학부모들이 교무실 쪽에서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세련된 의상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마치 이 학교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녀는 틀림없이 오예빈의 어머니 오미정이었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친 오미정은 잠시 동안 그녀를 관찰하더니 다른 학부모들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곧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을 향했습니다. 불편한 기운이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수연은 당당하게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순간 수연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윤과 같은 반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였습니다. 백석여고 학부모 여러분, 최근 특정 학부모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평온한 학교 생활을 위해 이런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학부모회장 오미정 드림. 수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학부모 커뮤니티에 그녀를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미정은 빠르게 움직였고 학교는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교육부 특별감사단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나 수연이에요. 백석여고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물어볼 게 있는데. 전화를 끄는 수연은 결심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윤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본 하윤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수연은 딸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교장 선생님도 만났어. 하윤아,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다시는 그런 상처받지 않도록 할 거야. 하윤은 오랜만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희미하지만 확실한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수연은 노트북을 펼치고 감사청원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학부모가 아닌 교육부 특별감사단 위원으로서 정식 절차를 밟을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 백석여고 교장실. 박정민 교장은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김수영과의 만남은 그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남겼지만 결국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교육부 특별감사단 위원이라는 그녀의 말은 분명 위협적이었지만 오미정 학부모회장이 이미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부모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노크 후 들어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평범한 문서처럼 보였지만 상단에 교육부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박 교장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의 굵은 글씨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교육부 특별감사 실시 공문. 박 교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감사위원 명단이 나왔고 그 맨 위에는 선명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감사 책임위원 김수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난주의 학부모 상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서둘러 조미란 교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요. 큰일 났어. 10분 후 조미란 교감이 숨을 헐떡이며 교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박 교장은 말없이 공문을 건넸고 그녀는 서류를 훑어보며 점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김하윤 어머니가. 그래, 우리가 어제까지 문제 학부모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특별감사단 책임위원이었어.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조미라는 공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감사 항목은 5가지였습니다. 1.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적절성 검토. 2. 학폭위 회의록 및 서류 관리 실태 조사. 3. 교사의 학생 상담 및 지도 적절성 검토.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점검. 5. 학교 행정 관리자 교장, 교감의 역할 수행 적절성 검토. 이건 학교 전체가 감사 대상이네요. 특히 5번째 항목은 박 교장이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우리를 겨냥한 거야. 감사 시작 날짜는 내일부터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여러 학교가 특별감사를 받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감사단 책임자라는 것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서준 선생 불러요. 그리고 오미정 학부모회장에게도 상황을 알려야 할 것 같아.
교장의 지시에 조미란이 서둘러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수연의 사무실, 교육부 특별감사단 사무실에서 수연은 백석여고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정이 내려진 지 이틀 만에 준비한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모여 있었습니다. 같은 팀 감사위원 박태윤이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이번 건 개인적인 거죠? 수연은 고개를 들어 동료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알아, 태윤 씨.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어.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이야기할 거야. 박태윤은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백업할게요. 그런데 벌써 언론에서 연락이 몇 번 왔더라고요. 이번 건이 꽤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수연은 놀랐습니다. 언론에 유출된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언론에 흘렸지? 아마 백석여고 내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교사나 행정직원이 감사 소식을 접하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학교가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수연은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휴식 중이었습니다. 하윤아, 밥 먹었어? 네. 엄마가 아침에 해놓고 간 김치볶음밥 먹었어요.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하윤아, 내일부터 엄마가 내 학교에 특별감사를 나가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하윤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러면 애들이 더 걱정하지 마. 이제 모든 게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거야. 내 이름은 최대한 보호받을 거고 무엇보다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하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학교에 가야 해요? 수연은 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학교에 대한 공포가 이 정도일까? 그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분간은 집에서 휴식해도 돼. 의사 선생님도 그게 좋다고 하셨잖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하고 난 뒤에 내가 준비됐을 때 돌아가면 돼. 하윤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윤아, 곧 집에 갈게.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줄까? 처음으로 하윤의 목소리에 작은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좋아요. 통화를 마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교육부 특별감사단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하윤의 엄마로서 그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백석여고 교무실. 비상 소집된 교사회의에서 박정민 교장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교육부 특별감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주요 감사 대상이니 모든 교사들은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준비해 주세요. 담임 이서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조밀한 교감에게 속삭였습니다. 김하윤 어머니가 정말 감사단 위원이었다고요? 조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감사의 책임자야. 저번에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이서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하윤의 학폭 호소를 예민한 반응이라며 축소했던 자신의 행동이 이제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이서준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김하윤 학생에게 정말 괴롭힘이 있었나요? 이서준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징후는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예빈이 무리가 하윤이를 피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증거는 그들이 찾아낼 겁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 준비하세요. 교장의 말에 이서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 앞 카페에서 오미정은 몇몇 학부모들과 긴급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딸 문제로 학교 전체를 뒤흔드는 게 우리 애들은 어쩌라는 거죠? 다른 학부모가 동조했습니다. 그래요. 김하윤이 워낙 예민해서 그런 거지. 우리 애들이 뭘 어쨌다고. 오미정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일 학교에 가서 항의할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을 거고요. 그러나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달리 오미정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 예빈이 이번 일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고 감사의 전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백석여고 대회의실. 특별감사단이 도착하자 학교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수연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이 회의실에 착석했고 박정민 교장과 조미란 교감 그리고 주요 부장교사들이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이서준 담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연은 공식적이고 차분한 태도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특별감사단 책임위원 김수연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백석여고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와 관련 사안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윤의 엄마가 아니라 교육부 특별감사단의 책임자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최근 2년간 학폭위 회의록과 처리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소수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교육부 특별감사단 위원의 딸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뉴스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건은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감사단은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이미 발견했던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박 교장님, 2년간 12건의 학폭위가 열렸는데 그중 10건이 경미한 갈등으로 종결되었군요. 그리고 모든 회의록에서 가해 학생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관행과 다른데요. 박 교장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폭위 내부 문서에는 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익명 처리는 외부 공개 문서에만 적용됩니다. 첫날 감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감사단은 오후 내내 교사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고 특히 이서준 담임과의 면담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면담실에서 수연은 이서준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표정에는 학부모로서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정한 조사관으로서의 냉철함만이 있었죠. 이 선생님, 김하윤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이서준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채 대답했습니다. 하윤이가 몇 번 친구 관계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증거 수집을 위한 노력은 하셨나요? 목격자 진술이나 교실 내 관찰 등. 이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수연은 점점 이서준을 몰아붙였습니다. 선생님, 현재 김하윤 학생은 공황장애로 치료 중입니다. 담임으로서 학생의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해지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이서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부모의 회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연이 기다리던 고백이 나왔습니다. 학부모의 회장과의 관계라. 오미정 씨 말씀이신가요? 이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미정 씨가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교장 선생님과도 가깝고 그래서 수연은 이 진술을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학교 폭력이 아니라 학교 구조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 특별학폭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수연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김하윤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학교 측 학폭위원들과 외부 위원들, 그리고 특별히 하윤도 참석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하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였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메모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심리 상담사가 동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 집중되었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부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물건이 자주 없어졌고 점심시간에 아무도 저와 같이 앉지 않았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올해 2월부터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단체 채팅방에서 제가 빠진 채 모임 약속을 잡고 체육 시간에 일부러 저를 팀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밀한 교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청소년기에 흔히 일어나는. 하윤의 상담사가 정중하게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하윤 학생이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경청해 주시겠어요? 하윤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3월 21일 친구가 교실 문을 잠갔고 제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4월 8일에는 제 책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5월 초에는 제 일기장을 훔쳐단 채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동자는 오예빈이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윤이 직접 가해자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오미정과 예빈이 들어왔습니다. 학폭위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미정은 즉시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갑자기 우리 애를 부르더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목하다니. 수연이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오 학부모님, 이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학폭위입니다. 지금은 피해 학생의 진술을 듣는 중이고 곧 예빈 학생의 이야기도 들을 겁니다. 예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의 보호 아래 자신의 행동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부 학폭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하윤 학생, 증거가 있나요?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사가 준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체 채팅방 캡처 화면, 하윤의 일기장 사진이 올라온 SNS 게시물, 그리고 몇몇 목격 학생들의 익명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공개되자 오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예빈에게 속삭였고 예빈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폭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오예빈 학생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장난으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외부 위원 한 명이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상대가 힘들어하는데도 계속했죠? 특히 일기장을 훔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학폭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예빈에게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454회 봉사가 결정되었고 피해자와의 격리 그리고 특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수연이 강조한 것은 실명 공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익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명제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그 행위는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하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 하윤아. 정말 용기 있었어. 그날 저녁 뉴스에는 교육부 특별감사단, 백석여고 학폭 은폐 의혹 조사 중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결정적인 마지막 감사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특별감사 마지막 날, 백석여고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예빈의 학교폭력가의 사실이 빠르게 퍼졌고 교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복도를 오갔습니다. 이틀간의 감사로 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전 10시 최종 감사 보고회가 교장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수연을 비롯한 감사단 5명과 박정민 교장, 조미란 교감, 그리고 주요 부장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틀간의 감사 결과 백석여고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발견된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첫째, 학폭위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가해자 실명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피해 학생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학부모회와 교사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사안 처리가 방해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박 교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직무유기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 지난 2년간 피해 학생들의 전학이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이는 학교가 문제 해결보다 피해자 내보내기를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수연은 마지막 쪽을 넘겼습니다. 다섯째, 학교 교장과 교감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 교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단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수연의 다음 말을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박정민 교장에 대한 중징계 요청과 직위해제, 조미란 교감에 대한 경징계, 담임 이서준 교사의 타학교 전출, 그리고 학교폭력 대응 체계 전면 재구축을 위한 특별관리 체제 도입을 권고합니다. 충격적인 권고 사항에 교장과 교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조밀한 교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 정도 조치가 꼭 필요한가요? 우리도 최선을 다했는데. 수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이었다면 김하윤 학생이 공황장애로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윤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파일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백석여고에서 전학하거나 자퇴한 23명의 학생 중 14명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 모두 공식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해결됐죠. 박 교장이 항변했습니다. 그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수연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이틀 동안 저희가 수집한 전학생과 자퇴생들의 진술서입니다. 10명이 증언에 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연은 박 교장과 단둘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감사위원들과 교사들이 모두 나간 후 수연은 교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박 교장님, 이제 저는 감사단 책임자가 아닌 하윤이 엄마로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박 교장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를 인정한 듯 했습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로 온 줄 아셨죠? 전 교육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비난보다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잃는 겁니다. 박 교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하게 되고 눈 감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부패는 종종 큰 결정이 아니라 작은 타협들의 연속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장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교장실을 나서는 수연의 뒤로 박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의원님, 아니 하윤이 어머니, 김하윤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수연은 돌아서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수연은 교문 앞에 모여있는 기자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교육부는 백석 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김 의원님, 피해 학생이 본인의 자녀라는 점에서 감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수연은 침착하게 그러나 강한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증거는 더욱 철저히 수집했고 판단은 감사단 전체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제 딸 하윤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같은 이유로 학교를 떠난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에 기자들조차 숙연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학을 간 옛 친구 윤서였습니다. 하윤아, 나 윤서야. 너 때문에 용기를 냈어. 나도 진술서를 썼어.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고립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수연은 하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감사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학교가 많이 바뀔 거야.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시고 담임 선생님도 바뀌고 무엇보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하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학교에 다시 가야 하나요? 수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 가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기억해. 하윤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감사단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했고 무엇보다 엄마로서 딸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1개월 후 이른 가을 아침
수연의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활기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윤이 한 달 만에 학교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김치 좀 더 넣을까? 아님 계란말이? 하윤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목소리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 넣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지난 한 달은 백석여고의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정민 교장은 직위해제 후 조기 퇴직을 선택했고 조미란 교감도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서준 담임 역시 지방의 작은 학교로 전출되었죠. 학교는 김태호라는 새로운 교장을 맞이했고 그는 취임 첫날부터 학교 폭력 대응 체계 재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예빈이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공식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오미정도 학부모회장 자리에서 사임했고 학교 운영에 깊이 관여하던 그녀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아? 하윤은 완성된 도시락을 들어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야채와 계란말이, 그리고 하윤이 좋아하는 김치가 가득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완벽해. 내가 직접 만든 첫 도시락이네. 하윤은 뿌듯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때 감사 나왔을 때 되게 멋있었어. 수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윤이 학교 사건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랬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친구들이 그러더라. 너희 엄마 리얼 사이다였다고.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평가는 듣지 못했네요. 그래, 엄마는 그냥 내 역할을 한 것뿐인데. 하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었던 건 엄마가 나중에 기자들한테 한 말이야.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수연은 말없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 듣고 윤서 언니도 연락했던 거야. 그리고 다른 애들도. 하윤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같이 다닐 친구들이 생겼어.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하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 모든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야지. 첫날이니까 일찍 가자. 차를 타고 학교로 향하는 길,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수연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 하윤아. 엄마도 그렇게 믿어. 학교 앞에 도착하자 2명의 여학생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윤아, 여기야. 하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서와 또 다른 여학생이었습니다. 윤서는 전학 간 학교에서 다시 백석여고로 돌아왔고 다른 한 명은 예전에 예빈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민지였습니다. 가봐야겠다. 친구들이 기다려. 하윤은 가방을 챙기고 차에서 내리려다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돌아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 짧은 세 글자에 수연의 모든 노력과 투쟁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윤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 하윤이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육부였습니다. 네, 김수연입니다. 수연 씨, 백석여고 특별감사보고서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이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수연은 한 번 더 하윤이 학교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교육부 특별감사단 위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교육부 브리핑룸, 수연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녀 앞에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와 노트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특별감사단 김수연입니다. 오늘 백석여고 특별감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학교폭력 은폐, 부적절한 학폭위 운영, 교사의 직무유기, 관리자의 책임 회피, 모든 문제점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어른들의 책임 문제라는 점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감사 대상 학교의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윤이 쓰러졌던 순간부터 학교와의 대면, 감사 결정, 그리고 오늘 아침 하윤이 밝게 웃으며 학교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최종 감사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으며 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말보다 기록이지.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연은 보고서를 덮고 다음 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하며 말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수연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벽에 걸린 문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학폭은 한 아이의 문제일 수 없다. 그것을 방치하는 어른들의 구조가 문제일 뿐이다. 그 문구는 바로 백석여고 특별감사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 교육부의 새로운 학교폭력 대응 지침서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그리고 교육부 감사위원으로서 학폭은 한 아이의 문제일 수 없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